2025년 3월 14일 금요일 아침 7시 34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세계 황제로 등극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국내 또 국외 또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어제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좀 찬반이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은 뭐 사건 사고 같은 것이 일어날 우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2, 3일 전에 발표 안 하고 오늘 아침에 발표해 가지고 오후에 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3월 17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발표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뭐 길게 잡아도 뭐 이달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3월 10일에서 3월 2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 안에 할 것 같으면은 뭐 오늘도 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17일 또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그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이제 그 작년 2024년 그 12월 5일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창수 외 두 사람, 그러니까 검사 세 사람하고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람을 탄핵시켜달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어제 결정은 8사람, 헌법재판관 8사람 전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자기 자리로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무슨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주제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자료를 못 보니까 탄핵을 기각시키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전에 그 이정섭 검사도 탄핵을 국회에서 올렸는데 탄핵을 기각시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헌법재판관이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각시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조항은 조금 보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지금 검사들은 그걸 안 주는 거야. 안 줘도 무슨 제재가 없다고 하니까 그 법을 이제 고쳐야 되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 이야기 이제 아직 뭐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제목을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 탄핵이 헌법재판관 8명 전원으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재판관이 쫄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내하고는 좀 생각이 틀립니다. 나는 또 여러 사람이 뭐 우리 정치 평론 하시는 분 의견을 그냥 거의 다 듣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아마 8대 0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아마 그 뭐 아크로피스타로 갈지 안 그러면은 뭐 아크로피스타는 김건희 집이잖아. 뭐 부부니까 뭐 그걸로 갈지 한남동 관제에서 나와가지고 안 그러면은 이제 또 자기 아버님이 윤기정 교수님이었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 아마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 거기 갈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님이 아마 치매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치매가 있어가지고 이래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좀 이렇게 치매 걸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는. 아마 그렇다는 말을 내가 듣긴 들었습니다. 그 김태영 그 우리나라 최초 여성 변호사님, 그분의 아들이 정대철 씨고, 그런데 정대철 씨가 지금 이제 헌법연구소 소장인가 지금 그랬죠. 옛날에 그 민주당 대표도 하고 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김태용 그 변호사님이 자기 아버님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몰라서 미안한데, 오선인가 그래요. 가지고, 그분이 그 김대중, 이제 그 민주당 그 총재가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 원했어요. 원했는데, 결국 이제 치매가 걸려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이제 후보자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상당히 슬퍼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했는데, 대통령 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막상 됐는데 치매 걸리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님이 아마 그 정도 되지 않느냐, 뭐 이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 비슷한가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관제 대신에 일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아크로피스타나 안 그러면 이제 그게 윤기정 전 자기 부친이 살던 그 집에 돌아가든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자기가 이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때에 그 발언한 것이 거짓말이 많다고,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제 공천 개입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그 신장식 국회의원 이야기 들어보면은 8만 4천 가지가 있다 이러니까 그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아무거라도 뭐 몇 가지 섞어버리면은 뭐 구속되는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어찌 될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찌 될지는 모르지 뭐. 하나 결국적으로 가서는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영락제라고 청나라 때 뭐 황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청나라 때 영락제가 태종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태종.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영락제다 이런 말이 있다고.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반도잖아요. 지금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있는 이 한반도 속에 있는 그 뭐 일반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한자를 공부하니까 힘드니까 세종대왕께서 우리 이제 그 백성들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선이지. 전 세계를 통치를 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와 우리가 이제 대조선과의 그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훈민정음이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역사 문제는 내가 천천히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 책을 좀 많이 사놓고 보기도 하고 직접 박윤수 선생님을 만나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워낙 지금 이제 국가적인 이 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거기에 별 신경을 못 써요. 지금 국가적인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사람이 없고 빈집투성이고 하다못해 부산 영도만 해도 그래요. 요 옆에 부산 영도만 하더라도 청학 일동에 그냥 노다지 빈집이에요. 애들 없어요. 애들 없습니다.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니까 500만원 첫 번째에 놓으면 500만원 바로 현금을 주고 두 번째에 놓으면 뭐 3천만원 뭐 2천만원 3천만원 주는 거 영광이 있어요. 영광.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출산율이 높은 것은 현금을 바로 줘버리니까 그게 조금 높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낮다고. 그런데 그렇게 낮은 출산율 속에서도 뭐 애가 노는 거는 오잖아. 0.7, 0.8이니까 출산율이 세계 최저지만은 그래도 애들은 있다고. 노는데 그나마 그 애들이 또 가위 공부를 시키니까 그 사교육비가 작년에 그 쓴 게 29조 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교육비 들여가지고 올바른 인간을 만드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말이야. 야. 거기 애들 전부 다 출세 공부 이래가지고 지금 서울대 법대 놓은 애들 보면은 지금 뭐야 심우정이 뭐 윤석열이 한동훈이 그런 애들 보면은 전부 다 내가 보면은 정신질환자거든. 그 양심이 있고 어딨노 그 애들이 출세 공부 이런 양아치 같은 교육을 시키고 양아치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또 돈을 그래 투자하고 하니까 이거 빨리 고쳐버려야 되잖아. 응? 빨리 교육혁명이 일어나 버려야 된다고. 그게 제일 적합하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단 말이에요. 교육혁명, 사법혁명, 뉴딜혁명, 금융혁명, 취업혁명, 유엔혁명, 화폐혁명, 지역혁명, 징병혁명, 농지혁명, 농약혁명, 부패혁명, 이게 속히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허경영 시인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등장을 하실 건가, 이걸 내가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아마 뭐 한 65년 전에 1960년에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4.19 일어나고 바로 이제 하야하고 물러나가고 난 이후에 사회가 극심한 혼란이었다고. 그 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대통령 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또 군정을 하느냐 마느냐 신탁 통치 반대 이걸로 해가지고 자익 우익 이래가지고 엄청난 또 희용돌이가 쌓여 있다가 그 이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 뭐 집권 한 12년 하고 그 뒤에도 4.19 일어나면서 또 극심한 혼란이 있었다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5.16 일어나면서 그때 장관들도 그 당시 경호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총살 당해 죽고 깡패들도 총살 당해 죽고 말이지. 그런 걸 겪으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도 아니 마찬가지라고. 그런 극심한 혼란. 지금 이제 뭐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윤석열 탄핵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삭발하는 사람,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삭발하는 사람 부딪히고 있다고. 강하게 부딪히면서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는 앞으로 가는데 그 방향점과 목표점은 허경영 신인님의 세계 황제로 올라가는 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21대 대통령은 뭐 딴 사람이 되고 허경영 신인님은 21대 대통령보다 수천억 조만 배 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 갈 건가, 이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방편 예언을 많이 했어요. 방편 예언을. 이게 이제 21대 대통령이 된다.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그리고 네 번째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된다. 이런 거는 실제 될지 방편 예언인지 그건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야. 그러나 확실한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은 신인이시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는 반드시 이거는 열린다. 이거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 입장으로 생각할 때는 좀 속히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 그러나 마음은 비우고 이랬는 거야. 어제 아래 그 세 사람인가 일가족 자수를 했잖아. 그런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좀 여사로 지내지만은 그것도 다 생활고 때문에 그렇거든. 한 사람이 그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죽었고, 그 이제 그 하루 뒤에 이제 그 집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딸이 이제 죽어 있었다. 이거 다 그 돈 때문에 죽은 거거든. 이러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대통령 되었으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야 이게. 자, 그만하겠습니다. 아이고. 허경영